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1%대 강한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0.6%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 하락세 걷다가 저녁 시간부터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의 재무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무장관이 탄생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이 2주 뒤쯤부터 의회와 코로나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이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 선물 넘버원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요일장은 아토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아토마스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만났는데요. 네. 월요일, 화요일다 맨날 고정출이다 보니까 네. 만납니다. 자, 전일 미증시가 여러분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큰 변동성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자 움직임이 어제보다 상당히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이슈와 함께 차트 분석과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미증시 또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서울경제TV 채널까지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아토마스터와 방송 외에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볼게요. 네, 오늘 저희 첫 번째 골드부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뜨는 기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골드가 지금 미국 연준의 회의를 앞두고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나와 있고 그와 더불어 이 투자자들은 연준의 새로운 재정 정책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골드 지금 시세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골드 현재 0.08% 소폭 상승해서 1,856.7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거의 움직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는데요. 자, 지금 바로 아토마스터 뷰 살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매수 주셨습니다. 오늘 골드가 하락세 계속 걷다가 지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수 진입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하고 네. 일단 가격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장 주요하게 지지를 봐야 될 자리 하나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다들 1842 라인대 한 번만 조금 조용히 한번 체크하시면서 자, 네. 현재 제가 왜 골드를 매수로 보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1,842달러 선 매수 진입 가능하다 제시해 주셨고 지금부터 왜 이 42달러 기다려야 하는지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슈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슈가 하나 나왔었는데, 자, 연준 회의를 앞두고 지금 달러가 강세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연준 회의를 앞두고 금값은 천재 1,850에서 1,900달러 내에서 이제 유지를 보여줄 것이다. 뭐 밴딩 값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연준 회의, 자, FOMC 회의가 지금 한 목요일자, 이틀 뒤네요, 여러분들. 이틀 뒤 목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 정도에 진행이 됩니다. 자,
현재 FOMC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면은 뭔가 자산에 대한 매입,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금리 결정, 그리고 뭔가 시장에 대한 소통을 전달하는 우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야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총 3가지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FOMC에서 거의 뭔가 주요한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는 약간의 먼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FOMC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미증시 아니면은 주요 상품에 가장 큰 영향성을 줄 수 있는. 근데 그 회의가 지금은 아직까지 뭔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뭔가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회의보다 먼저 그 다음 새벽 3시, 목요일에 새벽 3시 이후에 FOMC에 대한 회의가 나온 다음에 밤 10시 30분에 이루어질 이제 GDP 관련 먼저 이슈를 체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표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 FOMC, 즉 달러에 대한 움직임, 유동성, 달러에 대한 약간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주요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올 게 없다 보니까 자, 금일 시장에서는 현재 뭔가 GDP, 즉 경제 지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현재 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잠깐 리포트 치우고 현재 주요 차트 종목들별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골드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시장에서 현재 아직까지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반영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FOMC에서 이제 큰 이야기라든지 이슈가 전달 내용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뭔가 기본적인 분석에서 골드에 대한 상방과 하방을 아직까지 논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오늘 시장에서 제가 왜 매수 관점을 들었냐면은 총 큰 이유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종목 간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 나오면서 골드 매매를 정말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에서 총 3가지를 먼저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달러, 두 번째는 자, 국채. 자, 국채와 병행되는 이제 국채 금리. 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와 국채에 대한 가격대를 체크하시고, 자, 세 번째는 엔화. 그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원자재격 선물들을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차트를 치우고 현재 오늘자 금일에서 볼 수 있는 자, 국채 수익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네. 지금 현재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지금 현재 크게 저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국채 금리가 현재 여러분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1.74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주던 가격대가 현재는 1.046까지 좀 크게 하락세 전환을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즉 국채에 대한 금리, 즉 국채 수익률이 지금 현재 크게 하락한 부분과 함께 자, 반대로 달러 인덱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 잠깐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달러 인덱스가 현재 시점에서 약간 이제 하락 반등이 지금 이장전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락세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다. 자, 반대로 국채 금리의 하락은 국채에 대한 가격대가 상승하는 걸 의미하죠. 자, 국채는 뭐죠, 여러분들? 안전자산. 즉 골드에 대한 영향성을 좀 끼칠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오늘 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하락, 국채 금리에 대한 1.07 라인대 이탈, 그리고 국채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림이 현재 골드에 대한 지지력을 받아줄 것이다. 자, 현재 차트 한 번만 더 치우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드 차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가 현재 시점에서 자, 아까 국채에 대한 가격대를 못 보여드렸기 때문에 국채 가격도 하나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년 만기 국채는 현재 가격은 현재 크게 상승단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자, 이와 동시에 국채 금리 가격은 하락, 국채에 대한 금리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시점에서 국채에 대한 가격이 돌파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금리가 하락, 그에 따라 달러에 대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네. 그러면 골드가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매수에 대한 관점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고 제 트레이딩 관점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은 뭔가 골드 차트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장 파악 능력, 즉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을 때 이거 하나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 했었을 때 아마 컴퓨터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겠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를 몇 개 정도를 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최소 매매 트레이딩 시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를 사용합니다. 운영 정도를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종목별로 한 모니터에 3개 종목 정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목마다 사실 모니터 하나 가지고도 매매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발빠르게 체크하려면은 항상 모니터 약간 이제 이런 거는 조금 비용을 하시더라도 뭔가 매매에 대한 즉 매매에 대한 환경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 좀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골드가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통해서 상승의 그림이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까지는 골드가 지금 조용히 있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뭐 크게 상방과 하방에 대한 구분을 못 지어주고 있는데 제가 보는 시점에서 골드가 이런 하나의 패턴을 지금 이루어주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골드가 현재 큰 삼각수렴에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재는 지금 중심가 근처에서 삼각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수렴, 즉 추세를 찾고 있는 하나의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골드가 만약에 여러분들 64 라인대 돌파 시에는 절대 매수 보지 마세요. 64 라인대 돌파 시에는 매도 관점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탈 관점에서 42 라인대 깨지면은 여기도 하락 이탈 아닌가로 보시는데 여기는 매물대입니다, 여러분들. 매물대. 주요 극점 매물대이기 때문에 오늘자 골드가 눌림 하락 시에 42 레인지 구간까지 한번 와 준다면은 반등에 대한 그림이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저항대는 64 라인대 돌파 시에는 매도 대응하지 마시고요. 자, 지지값은 제일 중요한 42 라인대 체크하시고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골드에 대해서는 연준뿐만이 아니라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서 또 많은 정보 주셨는데요. 오늘 1842 라인이 눌림자리 온다면 매수 진입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1864선까지 골드가 돌파를 한다면 매도를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라고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골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상품 오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과 함께 뜨는 속보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지금 이 코로나 확진세가 급증해서 이 분위기가 오일에 대한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 게다가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 언쟁까지 발생을 하면서 오일에 대한 수요 감소 때문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자, 현재 오일은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0.57% 상승해서 53.0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와는 달리 오일이 현재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뷰 가지고 계시는지 팻말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오일도 매수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세 굉장히 좋은데요. 어떤 뷰 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 금일에서 일단은 유가는 제가 매수를 드는 관점에서는요. 제가 두 가지를 하나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슈 먼저 체크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장에서는 자, PPT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현재 시장 WTI 3월은 자,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통해서 현재 상승에 대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전 유가가 39래 53.95 라인대에서 한번 고가에 대한 갱신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 눌림에 대한 추세가 한번 나왔을 겁니다. 그때 당시 가장 큰 이슈가 뭐였었냐면은 수요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에 대한 고가 랠리를 놔두고 고가 랠리를 잠시 접어두고 주가에 대한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자, 이라크에 대한 감산과 리비아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인해서 공급 부분에 차질이 생겨, 즉 유가에 대한 매수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공급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긴 거죠. 자,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를 둘 수 있지만은 저는 이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가 되는 이슈는 여러분들 항상 체크를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오펙 관련 이슈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EIA에 대한 지표, 또는 뭐 유가에 대한 지표, 그리고 영향성이 조금 없을 수 있는 증산 국가에 대한 감산이라든지 공급량은 뭔가 단기적인 하루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에서 뭔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압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매수에 대한 지지력을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크게 고가갱신에 대한 움직임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자 시장에서 크루드 오일을 먼저 보시면은 자, 차트에서 자, 에너지 종목인 크루드 오일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현재 52.96, 지금 거의 53 라인대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긴 공략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60분봉 상황이고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제가 아까쯤 매수 관점을 들었잖아요. 근데 아까쯤 추가적으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고가갱신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고가갱신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가능성을 좀 제한을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즉, 고가에 대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하나의 재료로 통해서 금일 유가가 아래쪽 하단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선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달러, 즉 원자재격 선물에 영향성을 줄 수 있는 달러가 장 초반이래. 자, 장 개장 전 눌림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현재 금일 시장에서 원자재, 즉 유가에 대한 방향성을 일단 지지력은 확보되다. 다만 상승에 대한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또는 제가 지금 골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인 이제 시장 리포팅과 또는 주요 단가들을 항상 노라통박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들 오셔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금일 시장에서 제가 오늘 자리 하나는 찍었어요. 제가 이미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저도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53.15 라인대에 지금 매도 진입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53.15 관점에서 매도를 본 건데 여러분들 오늘 53점 만약에 30 라인대가 크게 돌파하게 되면은 매도 관점은 더 이상 못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아까침에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자 과연 지지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자, 오늘 매수의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집중하시고요. 자, 52.55 라인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52.55 라인대 매수 단가 52.55 체크하시고 오늘자 금일 트레이딩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일 분석도 마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일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죠. 이라크가 감산을 이행했고 또 리비아 측에서는 원유 수출에 차질이 생겨서 여러모로 공급에 우려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이슈로만 좀 적용을 하시고요. 또 중요한 이슈는 무조건 오펙을 보셔라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일은 지지가 확보되어 있지만 상승에 제한되어 있고 53.15 라인에 매도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제자 자리값이죠. 아니, 오늘자 해서 들어갔어요. 한 오늘 8시 들어갔었어요. 정도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53.15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오늘 네. 드디어 받은 거예요. 이 자리 값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어제 자리가 이제 오늘 와서 드디어 매도를 들어가셨지만 53.30에서는 손절을 하셔야 한다 말씀드렸고 오늘 드린 매수 자리 바로 52.55 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유가 트레이딩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나스닥도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함께 뜨는 기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지수 선물이 조금씩 약간씩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죠.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애플이 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에 따라서 나스닥 주가 영향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스닥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시세 먼저 체크해 보시죠. 미니 나스닥 0.05% 소폭 올라서 13,482라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약간 갸우뚱하고 계셨는데요. 자, 일단 뷰 먼저 체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나스닥도 매수 나왔습니다. 아마도 나스닥 오늘 좀 오르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네. 제 관점도 일단은 회복세가 무조건적으로 하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매수에 대한 관점을 들어드린 거고요. 자, 일단 오늘 금일 시장에서 일단 어제 전일 나왔던 이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PPT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일 미증시가 실적에 대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매매 공방이 한번 이루어졌는데 일단 이것과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이슈 하나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현재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개인의 힘겨루기 속에서 변동성이 전일
가장 컸었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40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S&P 500은 1.15%, 나스닥은 1.29% 내리는 등 자, 큰 하락과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 만들어졌죠. VIX 지수도, 빅스 지수도 상당히 높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는 숏스퀴즈라는 부분까지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숏스퀴즈라는 내용, 제 단어를 들으시면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가 차트 내에서 여러분들 휩소라는 하나의 패턴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휩소라는 하나의 단어. 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큰 낙락세가 나오고 나서 이때 캔들을 보게 되면 몸통은 되게 얇은데 꼬리만 쭉 빼고 그 다음 캔들에서 들어올리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휩소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금융 쪽에서는 이제 숏스퀴즈, 즉 주가에 대한 하락, 매도 포지션을 하다가 매수 포지션으로 체인지하는 하나의 힙소, 즉 패턴이 하나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들. 급락과 급등이 반복되는 게 이제 숏스퀴즈까지도 이루어졌다. 그만큼적으로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인데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뭐 기반형이 먼저 주가에서 반영이 됐고 약간 이제 그 기반형이 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 지수가 올라가게 됨에 따라 뭐 청산 시점이 한번 나왔던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익 매물에 대한 소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눌림에 대한 시점이 나온 거라 보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나스닥이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면은 경제 지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부양책에 대한 포커스겠죠, 당연히. 부양책의 포커스인데 전일에 척슈머 상원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양책이 현재 3월 중순에 추가 부양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중순안에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부양책이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합의점까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최소 2월부터는 부양책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현재는 3월 중순부터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뭐 3월부터 하면 되지 뭐가 또 문제가 되냐, 3월 이후에 또 주가 한번 올라가겠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 자 12월 자 9천억짜리 부양책에 대해서 자 옛날 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얘기 싸움이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합의점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근데 12월 이제 26일 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 가장 포커스로 봤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개인 실업수당이었습니다. 실업수당. 실업수당을 지금 당장 빨리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12월 28일자에 실업수당에 대한 부분이 마감, 즉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12월 말에 이루어졌던 부양책에 대한 실업수당 제공이 3월 14일까지밖에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즉 3월 14일 날에 종료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양책에서 가장 중요한, 즉 실업수당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소비심리, 그렇죠? 소비심리는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재료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실업수당이 가장 의미를 본 게 뭐겠습니까? 나스닥에 대한 상승, 즉 부양책은 나스닥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관점에서 3월 중순에 하게 되면은 시장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실업수당이 끝나버리는데 근데 이 관점에서 아직까지 미뤄져 버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에 대한 하락, 즉 기대에 대한 실망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전일 미증시가 큰 급락세를 보여주고 나서 뭐 그 후에 주가에 대한 회복분이 나와 있지만은 일단은 지지력은 유지될 수 있지만 고가갱신에 대한 점은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일단 유가와 똑같은 거죠. 고점이 또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지지력은 유지가 되되 고점은 제한되어 있는 짝 어느 정도 조금 타이트한 상승폭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슈 정리하고 자, 오늘자 금일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차트 정말 상당히 좀 보기에 많이 좀 부담스러운 차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까지 지지대를 지금 확인을 했고 저항대를 확인했는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뭔가 미증시가 시작이 되는, 즉 11시 30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자, 일단은 제가 지지력 부분 한번 이뤄줄 것이다. 즉 하란에 대한 지지력, 자리값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뭐 매매를 조금 하시고 뭔가 작도 또는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해서 뭔가 보조 지표보다는
가격에 대한 분석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피보나치라는 하나의 차트 툴을 아실 겁니다. 자, 근데 차트 툴, 즉 피보나치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나스닥이 지금 현재 여기가 단기 저점이죠. 자, 단기 저점 구간에서 상승 시세를 눌려줬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상승하는 주가에서 따라 들어갈 때 뭘 먼저 체크를 합니까? 자, 눌림목은 어디지? 즉 주가가 눌림 시점에서에 대한 매수 타점을 공략을 하시려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피보나치가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 상승 시세가 한번 터졌을 때 이 눌림 시점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주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적중률도 좋은 하나의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저점 라인대가 예전 12,727 레인지 구간이고, 자, 현재 고점 라인대가 13,554 레인지 구간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차트 툴을 누르시고 피보나치, 자, 조정대라는 걸 눌러서 저점과 고점을 연결선상에서 본다면은 현재 비율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뭐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0.38에 대한 비중, 0.50에 대한 비중, 0.618에 대한 비중인데 전일 시장에서 38일 라인대, 즉 피보나치에 대한 주요 눌림점을 먼저 체크하고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반등에 대한 지지력을 한번 유지를 해준 나스닥이기 때문에 금일자 저점 라인 때까지는 다시 내려갈 일은 없을 거고 현재 중간값인 13,350에 대한 지지력은 계속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즉 현재 나스닥이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시점에서 1파동 주고 2파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림이 나오겠죠. 자, 다만 시장에서는 약간 불안감적인 요소가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상승, 고가에 대한 랠리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저항대도 하나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자, 현재 고가 라인대에서 전일 저가 라인대까지 피보나치를 다시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금일자에서에 대한 저항대는 지금 한 번 다 이탈이 됐습니다. 매도에 대한 지지력은 저항대는 다 이탈이 됐고 현재 제일 중요한 선 하나만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피보나치가 언제 깨지는가, 즉 피보나치가 깨지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관점을 볼 때는 자, 여기서 비율 설정에서 0.786 라인대만 보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요. 13,474. 0.786에 대한 단가가 깨졌습니다. 즉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태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금일 시자에서 매수 단가 하나 제대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점에서는 저점과 고가, 현고가에 대한 비중에서 단가를 체크하게 되면은 오늘 금일자 시점에서는 근데 단가가 좀 낮긴 낮네. 참 여러분들. 자, 일단은 13,380 라인대가 나오고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자리값을 하나 체크를 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13,425 레인지 구간대를 조금 신경 써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자 주요 하나의 지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나스닥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고점 13,554가 일봉상으로 나왔고요. 지금 일분봉상으로도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와중에서 13,380포인트를 매수 진입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이 380 라인에서 들어간다면 어느 자리까지 좀 봐도 될까요, 수익을? 일단 380 라인대에서 매수를 받게 된다. 만약에 눌리면 크게 나왔을 때는 네. 전국까지는 사실 보여주기 힘들고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차트 한번 해서 현재 380 라인대 여기 구간이네요, 여러분들. 자, 380 라인대에서 주가에 대한 매수 타점을 받게 되면은 사실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00, 아까 25 라인대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게 되면 마디값에 대한 저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즉 이런 거죠, 여러분들.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주요 지지값, 즉 마디값에 대한 단가는 425 레인지 구간인데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380 라인대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여기는 주요 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인데 변곡이 된 거예요. 매수에서 매도로 변곡이 됐기 때문에 눌림 시점이 여기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 대한 청산 지점은 한 40포인트
420 정도에서까지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하겠죠. 알겠습니다. 자, 13,380포인트 매수 진입. 1차적인 매수 수익 구간은 13,425라인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 잠시 뒤에 더 자세한 상황은 개장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뜨는 기사 살펴보시면요. 달러가 현재 이번 주에 가장 높은 상승률 터치하고 지금은 하락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위안화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고요.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 미국 부양책에 대한 규모와 속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들자 환율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대신에 오늘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유로 FX 어떤 시세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현재 유로 FX 0.16% 상승해서 1.2171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에 대한 뷰 체크해 볼게요. 팻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유로 FX까지 네 상품 모두 매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자리값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네, 1.21560 라인대 매수 타점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타점 라인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21540 라인대 매수 타점가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1.21540 라인대입니다. 1.21540입니다. 자, 여러분 유로 FX가 1.21540이면 한 0.00200포인트 정도가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자세한 자리값 전략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전일에 네. 제가 유로 FX 단가 하나를 찍어서 마지막에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리값 기억나시나요? 혹시 아나운서님? 유로 FX는 사실 이 소수점 5자리까지 내려가니까 그쵸, 좀 이 어렵죠. 기억을 하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맞죠,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체크하신 분들, 보신 분들은 아마 있었을 건데 네네. 어제자 매수 단가 쪽을 제가 420 라인 때부터 390인가 380 레인지까지 뽑아드렸거든요. 네. 내가 눌림에 대한 자리값을 여기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전일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눌림은 한번 여기서 나왔죠. 390 레인지에서 조금 하락 이탈이 조금 나왔지만은 반등폭이 더 컸었어요. 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손절 레인지로 좀 버틸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오늘자에서 뭔가 전일 저점 라인대를 조금 갱신한 그림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뭔가 달러에 대한 방향성이 뭔가 상승에 대한 그림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뭔가 주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하락에 대한 조정이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자, 근데 금일 지금 미장 전부터 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죠. 아까 네네. 봤던 그림처럼 현재 큰 이제 하나의 하락 곡선을 만들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자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골드도 마찬가지고 오일 그다음에 나스닥 그리고 유로 FX는 무조건이죠, 여러분들. 달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비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종목 세 가지에서 달러가 대부분 반비례하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달러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뭐 골드도 매수다, 오일도 매수다, 나스닥도 매수다, 유로 FX도 매수다. 라는 관점 자체가 달러에 대한 하락을 제가 조심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 미증시가 뭐 시작돼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아마 미증시가 장세가 시작되더라도 달러가 약간 방향성을 하락해서 약간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많이 힘든 시장이라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보니까 현재 미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변동성을 크게 가질 수 있는 11시 30분부터 11시 45분까지, 즉 15분간의 타임 안에는 달러가 큰 급반등에 대한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대까지 생각을 해서 금일 뭔가 주요 트레이딩 시간대에서는 달러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다른 종목들에게 영향성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일 시점에서 유로 FX가 저점 라인대를 한번 갱신하더라도 전일에 대한 저점 라인대를 갱신을 하더라도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점에 대한 체크, 단기 저가에 대한 체크, 파동 체크, 그러니까 눌림목에 대한 체크를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일자 유로 FX가 상승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은 네. 아마 제 생각인데 뭐 1차적인 관점에서 자, 일단은 최소
1.21820 라인대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근데 아까 여러분들 제가 피보나치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예전 고가 라인대와 저가 라인대에서 눌림 하락 시점에 대한 피보나치를 쭉 그었었을 때 자, 비율대가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 세 자리 값이만 보일 건데 이 세 자리 값에서 0.382 라인대를 보시게 되시면은 그 자리가 1.21820 정도 되는 자리거든요. 자, 근데 이 자리에서 하락에 대한 저항이 계속적으로 나왔죠, 여러분들. 매물대 체크해주고 눌림 나왔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보나치가 진짜 매매 관점에서 하나의 큰 전략적인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매매하실 때 혹시나 시간 남으실 때 피보나치에 대한 공부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로 FX가 큰 상승가, 현재 고가 라인대를 크게 넘어가 준다면은 예전 178 정도 라인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상승에 대한 재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채널 모멘텀에서는 현재 예전 이 가격대까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유로 FX에 대한 설명 마치고 미증시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유로 FX는 달러가 계속 하방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오늘은 1.21540에서 매수 진입 가능하다고 하셨고 이제 아토마스터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고점이 1.21820달러까지 올라올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요. 지금 미증시 개장 확인하고 가시죠. 네,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수 선물에서는 하락세를 보이던 이 3대 지수가 저녁쯤에 갑자기 상승 전환에 성공하더니 다우존스 현재 0.03% 상승, S&P 500 0.3% 상승,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34% 상승하면서 12,68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골드를 제외한 모든 상품들 상승세 걷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니 S&P 500입니다. 0.3% 올라서 3,8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니 나스닥입니다. 0.2% 상승해서 13,502.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0.5%가량 올려주면서 53.0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가격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0.06% 떨어진 1,854.2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17% 상승해서 1.2172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골드 혼자 하락세에 걸으면서 모든 상품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일단 1분 봉상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긴 양봉을 그리면서 출발해졌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매수를 주셨는데요. 13,554포인트에서 고점이 나왔습니다. 전일 일봉에서 오늘 380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네. 전일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진짜 네네. 나스닥 변동성 나오게 되면 아무도 몰라요. 자, 오늘 금일자 시점에서 네. 눌림은 어디까지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근데 일단 제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시장 부분 잠깐만 얘기 한 30초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 대응 자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 네. 자, 일단은 미증시 시가 라인대 체크하셨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13,490 라인대로 시작을 했어요. 네. 자, 근데 바로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약간의 심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오. 13,500 라인대가 있죠. 약간 숫자가 500? 바뀌면은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100자리 수가 바뀌면은 심리도 함께 높아지는데 지금 밑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팔에 알겠다가 세력들이 굉장히 세게 맞붙고 있거든요.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제일 네.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네, 눌림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현재 제가 체크하는 자리만 보세요. 네. 자, 13,478 라인대 여기만 체크만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여러분들 여기 가격대까지 한번 눌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오. 한번 지지에 대한 테스트는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네네. 자, 478 레인지 구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네. 자, 오늘자 시장에서 장 초반이 출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상승 부분이 먼저 연이어서 나오게 된다면은 네. 500 라인대 매물을 먹고 음. 안착에 대한 관점, 우리 다시 한번 500 라인대 회복할 거야. 다시 한번 고가 레인지 구간까지는 크게 못 가더라도 네. 우리가 장 초반에는 매수세로 한번 이어서 보여줄 거야.
반대로는 매도세가 여기서 꺾여버리게 되면 눌림에 대한 관점까지 나올 수도 있다 보니까 자, 장 초반 이 가격대 제일 유지해 주시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네. 자, 현재는 500라인대와 자, 장 초반 시가 라인대였던 490 라인대 조금 맞붙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장중 진폭이 조금 약한데 자, 그러네요. 현재 그렇죠. 너무 저 같아도 여기서는 안 들어가거든요. 자, 시장 참여자 같은 경우에서 네네. 뭔가 세력이 한번 개입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세력이 없는 건가요? 그쵸, 거래량이 약간 조금 부족한 거죠. 저도 미증시가 시작하자마자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조금 좁은 폭을 보여주는 건 저도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폭이 정말 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뭔가 상승으로 가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반전세가 나왔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오늘은 어제와 같이 뭔가 뭐 큰 변동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네. 좀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약간 조금 김이 빠지는 시장이 보여지고 그러네요. 있네요. 김 빠진 콜라 같은 시작인데 네, 자, 맞습니다. 지금 일본봉상으로 보셨을 때 계속해서 500선을 넘었다가 다시 맞고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478라인에서 한번 이 장 초반에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셨는데 만약에 500라인에서 안착이 나온다면 그 500라인에 있는 매물대를 세력들이 가져간 것이다. 네, 최소한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안착 관점은요. 네. 단기 분봉으로는 절대 좀 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 싸움은 제가 봤을 때 11시 반 30분부터 네. 대부분 12시까지 이루어지는 즉 30분 제일 동안. 네, 그렇죠. 30분 동안 이루어지는 60분분 캔들 하나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60분봉에서 만약 관점에서 60분봉 관점에 다 지우고요. 60분봉 관점에서 500라인대 위로 60분봉이 종가 마감을 보여주었다. 야, 이거는 500라인대에 대한 안착을 먼저 예고를 하고 보여주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500라인대가 60분봉에서 기본 안착이 됐다. 여러분들 미증시 아까 시가 라인대가 몇이라고 했었죠? 494 라인대죠. 그렇죠. 그래서 500 라인대와 똑같이 494 라인대를 조금 주요하게 보면서 하나의 지지대로 체크하셔도 무난할 것 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건 조금 내려오는데요. 478 레인지까지 내려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오, 굉장한 장대 음봉이 그려지고 네, 있는데 지금 우리 그려지고 아토마스터가 있는데요. 말한 478라인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한 480. 4포인트, 5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내려오지 않을까 봅니다. 일단은 지금 내려옵니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잠깐 자, 지지. 터치하고 올라가는 지지 걸. 확인. 네. 자, 반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여기서 음봉꼬리 달지 말고 네. 자, 이대로 그대로 쭉 하는 상승 그림이 나와 줘야 돼요. 자, 여기서 깨져버리면은 여기서 네. 매수 진입 들어가도 될까요? 좋은 자리죠. 왜냐면 손절이 짧거든요, 여기서. 오, 자, 여기 여러분들. 왜냐면은 네, 그렇죠. 기회입니다. 네, 기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손절이 짧은 구간을 진짜 강력하게 이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밴딩에서 중요한 하나의 네. 뭐 눌림목 시점에서는 그런 거고. 이 자리 계속 좀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 오늘 장세에서. 오늘 나스닥 재밌는데 아토동자 한번 네, 제가 오늘 오신 맞춰드려야 것 되는데. 같거든요. 지금 저는 네. 고가점을 일단 최소 오늘 미증시 시가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네네. 시가 쪽까지 늘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하면서 보고 있어요. 제발 네. 좀 많이 올라가 줘라. 자, 방송 나왔으니까 멋있게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봉상으로 장대 음봉 길게 만들고 다시 또 상승하는 추세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 진입을 했으면 벌써 수익이 나셨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기본 네. 10포인트는 챙겨가지고 뭐 그냥 가볍게 뭐 장초반 시작해서 상승 그림 나왔던 거죠. 네, 자,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또 네. 유튜브에서 또 시청자분께서 어제 우리 아토님이 말씀해주신 그 골드에서 또 수익을 보셨다고. 그렇습니까? 네, 다들 축하드립니다. 하시는데, 네, 오늘 나스닥에서도 여러분들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13,478라인 또 터치했습니다. 네, 근데 더 괜찮습니다, 찍고 여러분들. 내려가네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밀증시 시가까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차적인 청산 시점 이후에 나왔을 거라 보십니다, 여러분들. 자, 즉 굉장히 길게 빠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여기서 진입하고 이제 미증시 시가 제일 중요하다 했었죠. 자, 네. 시가 구간까지 494 라인. 여기죠. 미증시 시가 라인대가 여기죠. 자, 30분 캔들의 시가 라인대가 493.25. 한 틱 정도는 봐주세요,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눌림 상승 그림 나오게 되면서 네. 지금 주가가 480 라인대를 살짝 깨고 있는데 여러분들 464 라인대 매수 단가 체크하세요. 464 라인대 매수 단가 체크하시고 네. 자, 추가 매수
정도가 아니라 다음 타선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또 한 번 자리값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13,464포인트고요. 오늘 나스닥에서 여러분들 꼭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들도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이 골드가 상승을 걷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전환했거든요. 자, 골드는 매수 오늘 뷰 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변동된 사항은 없을까요? 골드는 아직까지는 큰 변동된 상황이 없고요. 네. 종목별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력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요, 시장이 빅 이벤트를 하나 크게 가지고 있죠. FOMC 회의, 그다음에 그쵸, GDP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네. 자, 여러분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시면 이런 게 나오겠죠. 뭔가 시장이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조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즉, 아직까지는 뭔가 유동성이 크게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골드가 어떤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냐? 큰 상승, 큰 하락, 뭔가 방향성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없고요, 사실은. 네. 뭔가 박스에 대한 구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항가와 지지값만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골드에 대한 시세 잠깐 확인하고요. 자, 유가를 조금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이 지금 현재도 단가 자체 내에서 계속적인 상승 저항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제한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걸려주고 있죠. 자, 어제 말씀드렸던 53.15 라인대를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지금 총 4번의 저항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자, 금일 시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매도세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는 관점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마디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뭔가 주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어떤 가격대에서는요, 뭔가 그 자리가 세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 대한 지지력이 점점 약해져요. 또는 저항력도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 자리가 아무리 주요 저항대더라도 두세 번 정도 왔던 곳은 다시 받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가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점 나오게 되면요, 관망하시고요. 또는 눌림이 한번 진짜 기가 막히게 5 라인 때까지, 52.5 라인 때까지 한번 왔다. 이건 진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수 관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주요 종목들 아침부터 오후 저녁 미장까지도 종목별로 체크해드리니까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일에 대한 부분도 설명 마치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유로 FX 하나만 더 보면서 이야기를 좀 마쳐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게요. 자, 미증시가 지금 장이 시작한 지 거의 한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작한 지 조금밖에 안 되는 시간이긴 한데, 네. 지금 유로 FX 그림을 보시면요,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유로 FX랑 달러 인덱스랑 똑같은 하나의 반비례, 즉 이제 반비례하는 데칼코마니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장 초반에 달러가 뭔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 않죠. 유로 FX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제 계속적인 이제 고가 쪽에서 행보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체크해 드릴게요. 자, 주가는요, 항상 수렴과 발산 관점에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자, 즉 뭔가 주가가 상승이 터지기 전에 뭔가 매집을 하는 그림이 나와줘요, 항상.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 돌파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매집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즉, 발산 이후 수렴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유로 FX가 10분봉 단가로 보게 되시면은 예전 단고가, 여기 보이시죠? 지금 1.21760 라인대에 대한 저항가에 살짝 지금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 흐름 있잖아요, 여러분들.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점에서는요, 절대로 유로 FX 매도 관점으로 보지 마세요. 네. 큰 눌림이 나오고 나서 저점 라인 때 추가 갱신했을 때까지 그 전까지는 매도가 보지 마시고 최소한 매수에 대한 눌림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별로 네. 골드, 오일, 나스닥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방향성 잡지 못하고 박스권 횡보할 가능성 높고요. 오일은 오늘 기회 52.55달러 선이다. 마지막으로 유로 FX는 매도에 대한 뷰를 보는 것보다는 매수에 대한 눌림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챙기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유튜브에서 이 나스닥 13,460
64에서 또 60틱 익절하셨다고 하네요. 뭐 저야 뭐 저 맨날 나오면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야. 오늘 뭐. 굉장히 오늘 약간 동자가 오셨어요. 네, 이 정도야 뭐. 네. 이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 서울경제라고 입력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아토마스터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성공 트레이딩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